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전에는 되게 명석했던 분들이 네. 정계에 들어오는 순간 약간 저렇게 되는 네. 걸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화인가요? 이거는 제가 공부를 안 오해인가요? 했어요. 일단 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그럴 수도 개인의 있어요. 노력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여의도 생활 진짜 바쁘잖아요. 네. 제가 기자 생활 할 때보다 읽는 책의 양이 지금은 제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는데 전 또 당 대변인 역할도 하고 또 여러 방송에 나가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뭐 방침도 얘기하고 하냐고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그 기자 생활할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골프 친 시간이나 아니면 골프 연습한 시간을 공부를 했으면 사시 2번은 합격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아이고야. 야, 촌철살인이네. 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골프를 진짜 좋아했던 선배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물론 뭐 술을 먹는 거는 기자 생활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그쵸? 통해서 네. 친교와 뭐 취재도 같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 진짜 유리하겠다. 왜 유리하냐? 일단 술 먹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골프도 과거엔 치셨다고 하는데 지금 안 치시니까 시간 많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박학다식한 게 그런 부분이 또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네.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들 청주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예, 청주 일대가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뭐 유리할 것 같아요. 예, 네. 술도 안 드시고 새우깡 먹으면서 공부하시고 책 보시고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청주에 듭니다. 계신 분들이 네. 저 참석하신 분들이 거리에 우리 한 대표를 보면서 네. 이어폰으로는 계속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시민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현장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너무 부럽고 또 거기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힘이 또 이런 지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세상을 바꿔야죠. 네. 새로운 네. 시대. 네. 그 새로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서 뭐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얘기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어. 네, 지금 이게 네. 한덕수 군한데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공무원 특유의 이제 이 스타일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결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나오는 얘기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우리 정대철 우리 저 헌정 회장한테 한덕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전화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 전에 정대철 헌정 회장이 한덕수 군한대에게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해서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는 아이고 형님 제가 뭐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전화를 와서 이번 주 중에 만나는 것은 네. 출마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인 송영택 비서실장이죠. 네. 비롯해서 1급 참모들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한덕수 후보한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나왔지만 아직도 여의도에서는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할 것이다 여론이 반반씩 팽배하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 중입니다. 캠프 차리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게 사직서 쓴 거 아니야라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있는 이제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저분들은 어차피 뭐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며칠 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캠프 들어가서 다음 정권에 이바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꼭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더라도 네. 저분들은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만은 다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때 자기 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꼭 저분들의 선택이 곧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그러네요. 비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 네.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찾아갔다 뭐 연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지금 네. 뭐 정확하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언론에 통해서 나왔는 얘기인데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네.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는 경기고 2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도록 네. 좀 조정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나 네. 외부에서도 당대표 권한대행 비대위원장이 네.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네.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중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네. 4시에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우리 김경진 당협위원장과 함께 그 얘기를 가지고 좀 1시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늘 4시 방송도 함께 하시면 좀 속 시원하게 논평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씨 출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볼 근거는 뭐죠? 한동훈 후보님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네. 본인이 의사 결정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매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지지율이 깡패란 얘기처럼 네. 우리 한 후보님이 앞장서가 가면 압도적으로 이기면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왔어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 오늘까지 지금 이제 전화 여론조사부터 해서 네. 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일정 발표가 나거나 하는 이후 일정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자님. 예. 네. 그러면 오늘까지 이제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리면요. 네. 어제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 77만 명인데 42.13% 거의 32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21년도 우리 대선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모바일 투표가 54.49%였는데 당원이 57만 정도 됐습니다. 31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모바일 투표로 봐서는 그때보다 지금 1만 명이 더한 상태고요. 오, 맞네요. 네, 우리 당원이 지금 그때 당시보다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오. 20만 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늘었냐 하면은 네.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22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에 23년도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4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20만 명의 당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새로 유입된 당원들의 네.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10시까지 이제 모바일 투표가 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60% 가까운 당원들에게 ARS 투표가 갑니다. 이분들이 지난번에는 이분들이 한 9% 정도 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 이제 오늘 6시에 마감이 되고요. 네. 이렇게 돼서 내일 만약에 발표를 하는데 오늘까지 집계된 게 해서 과반이 넘은 후보가 있으면은 내일 경선이 끝나고요. 끝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5월 3일까지 다시 연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5월 1일, 5월 2일 날 똑같은 방법으로 당원 50%, 국민 여론 50% 해서 5월 3일 날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네. 그 발표를 하는데 네. 정확히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발표하는 시기는 2시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시간을 메모해 두세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네. 낙선한 후보들도 네. 본인이 어떻게 정권 창출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통합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내일 네. 2시 15분이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지난해 우리가 당대표 선거할 때가 책임당원이 한 90만 명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7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가 한 14만 명 빠진 셈이죠.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해에는 그렇게 좀 빠지게 마련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경선에는 57만 명인데 지금 77만 명이니까 20만 명이나 늘어난 거고 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를 그렇죠, 뽑을 수 그렇죠. 있는. 그래갖고 이 많이 들어왔다가 돈을 내면은 이제 책임당원이 유지가 되지만 돈을 안 내면은 책임당원을 맞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77만 명으로 줄어든 거고. 네. 저는 어제 그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 얘기해야죠 이제. 네. 역선택 조항 있잖아요. 역선택 네, 방지 네. 조항. 이거를 도입하니까 당심과 민심에 큰 차이가 없더라. 정말로.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당심 그러니까 권리당원에게서 받은 득표율이 한 91% 정도 됩니다. 네. 90에서 90점 몇 %고 민심에서 받은 게 88%예요. 그렇죠. 이걸 큰 합치니까 차이. 맞아요. 89.77%인데 저는 조심스레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당심이 훨씬 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 거다. 그러면 민심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80%대 후반의 득표율을 올리진 못할 거고 대략 한 80% 정도 득표율을 올리면 네. 합계를 내면 한 85, 6%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민심이 당심과 굉장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당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당심과 민심의 큰 차이가 네. 이번에 크지 않을 것 같고 지난번 우리 당대표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민심 당심이 똑같이 63% 수렴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당심과 민심이 이번에 큰 괴리 없이 진행될 거다. 그러면 이른바 탄핵 찬성 그룹이 전략적 투표를 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전략적 투표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득표율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네, 네. 그 민주당이 어제 이제 한동훈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면 89.77%가 이게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이전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받았던 83%인가 4%가 최고였었는데 그거를 깰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 90만 명에 우리 저 대변인 얘기해서 90만 명에서 72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18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17만 명이니까 13만 명, 네, 13만 네. 명 빠져났습니다.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비상계엄식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비상계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힘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특히 또 그게 또 기름을 부었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맡고 난 다음에 네.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국힘에 무슨 미래가 있겠노. 그죠? 그때 좌절감을 저도 뭐 한 일주일간 그런 좌절감 느꼈습니다만 네.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 국격은 또 국민의 자존감은 그죠? 세계는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국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 뉴스 엔진은 계속 다시 떠나지 마라. 계속 내 집 당직, 지키기 운동을 했죠. 내 집 지키기 네, 운동을 우리 집 했죠. 우리 집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얘기했지만 했죠. 그때가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네, 네. 참 가슴 아픈 그러니까 일이었어요. 사실 한동훈 후보밖에는 없어라고 네. 우리 정혜림 부대변인 주변에 있는 네, 젊은 네. 층에서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 같은 맞아요. 맥락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구태와 싸우고 네. 있는 거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싸우고 맞아요.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기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올릴 맞아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5월 3일 이제 단독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번에 과반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과반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네. 상승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유리할 것 수밖에 같아요. 없죠. 그렇죠? 사실 저도 말씀해주신 탁 아저씨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네. 저도 그 당시 어쨌든 우리 당의 청년 당원이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탈당하셨다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어제 썼던 그 글에도 저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엄의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게 저는 대표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에서 쫓겨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당 대표직을 유지했다라고 네. 하면 그것도 참 또 다른 네. 전개가 펼쳐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공감합니다. 네. 참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계엄에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네. 참여했는데 네. 그때 50명만 참여했더라면 계엄 해제 그때 당시 아마 국회에 있었으면은 그 의원분들이 계엄 해제에 분명히 찬성했을 겁니다. 찬성 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면 자기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해제할 것을 찬성했다면 이후의 전국은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18명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네. 만약에 50명 정도만 했다면 당의 이 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도 확실히 탄핵의 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도 뭐 단절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네, 저는 네. 그 아쉬움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보면 네. 구태의연한 기득권 정치입니다. 나라의 미래보다 국민의 먼저가 아니라 네. 항상 내 공천이 어떻게 될까, 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 간절함,
담을 넘어서라도 와달라는 우리 한동훈 후보님의 그 메시지에 그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우리 뉴스 엔진이 커밍아웃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네. 뭐 방송이 중요한 것이 네, 아니라 네. 이제 나라를 구해야 된다. 네. 그 당사에서 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위헌이고 위법이고 내가 맡겠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뉴스 엔진은 보수가 아니라 네. 이 구태에 의한 기득권 보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통해서 새 나라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보자. 네. 이런 커밍아웃 그 순간이었어요. 네. 구태 정치를 벗어나 시대를 교체하고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는 방송 여기는 뉴스엔진 티키 타카 쇼.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우리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 뉴스엔진이 예. 그렇게 뭐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계엄이 있는 날 밤에 저도 그날 밤 뭐 하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그날 밤 뭐 하셨습니까?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네. 뭐 그날 오랜만에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회식이 있어갖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조금 과음했다 싶어서 일찍 잘라 그랬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넘는 시간에 TV 전면에 나오길래 네. 이게 뭔 일이지? 그렇죠. 예. 그리고 계엄을 발표했다고 했었을 때 저는 반국가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민주당 내에 북한 추종 세력 네. 뭔가를 발견했구나. 네, 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맞아요. 또 그 전에 제가 뭐 민주당 패널과 여러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불법 계엄, 그러니까 계엄이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비상대권으로서. 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엄 발동이 아니라면 내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계엄 해제하라고 시위 행렬에 동참하겠다라고 이 민주당 패널을 반박하곤 했었는데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다 그 몇 주 지난 다음에 방송하다 보니까 댓글에 정광재 그 광화문 광장 가서 시위한다더니 시위했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당이 막았잖아요. 실제로 계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렇네. 보수를 죽이는 네. 자살 계엄을 했어요. 맞아, 자살 보수를 계엄 죽이고 했죠. 아장냈지 않습니까? 네, 네.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사실 그래서 뉴스엔진이 그때부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커밍아웃을 했고 저희가 처음에 뉴스엔진 시작해서 방송할 때도 저희의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예, 그리고 하나는 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엄의 그날 그냥 무엇이 사회적인 진보를 앞장서는 거고 무엇이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의 방송인지 저희는 딱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이 바로 뉴스엔진이고요. 아까 어떤 분이 리마님이었나요? 리마님께서 글을 주셨는데 여기는 정상적인 우빠 방송이구나. 그런 얘기도 주셨어요. 우빠 방송이구나. 이런 얘기 주셨는데. 신동욱 씨도 네. 진짜 참 조선 TV 조선에서 앵커 할 때는 참 괜찮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위로도 되고 이랬습니다만 참 국회의원 배지가 뭔지 기득권에도 휘말려 들어가서 참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국회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새 시대 국회로 반드시 보내가지고 감사합니다. 세대 열심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루어야 책도 돼요. 열심히 읽고. 세대 교체를 합리적인 개혁 보수로서. 저는 네. 제가 그 정치를 한 다음서부터는 계속 그런 목소리를 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당의 주류가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이 영남 뭐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주류였다면 한동훈 대표가 됐었을 때 그리고 제가 한동훈 그 후보와의 인연을 얘기하자면 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전화 통화를 저랑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 그 선거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없고 전혀 일당도 될수 불가능합니다. 없고 네, 네.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그건 제가 평소에 너무나 이제 그 주장해왔던 바거든요. 네. 그 몇 마디에 이분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창출할 수 있는 정당, 이렇게 되려면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중도의 마음을 사와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오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이제는 있습니다. 바뀌어요. 정치가 교체돼야 네. 됩니다. 네. 4층에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는 6층에 가 있고 6층에 저녁에 가 있다가 4층에 아침에 가 있고 이런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아이고. 이제 참. 50대 대통령, 40대 장관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미래를 이끌어갈 수가 있지. 언제 386 세대고 30년, 40년, 50년 동안 관직을 있으면서 이 당에서 총리하고 저 당에서 총리하고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간재미하고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혹시나 또 뭐 대통령 한번 나올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구태 정치가 아니라 네. 이제 50대 대통령, 40대 장관이 나오는 미래 얼마나 엄청나게 변하는 이 나라를 새로운 이 경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 위해서 물러서 줘야 됩니다. 네, 네. 정상에 서 있으면 내려오는 날이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죠? 아 근데 진짜 타카시 씨 우리가 여기 이제 5층에 자리를 진짜 잘 잡은 게 보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올라가는 걸 타잖아요. 그러면 4층에서 탄 사람이 꼭 6층을 간다니까요. 그걸 내가 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위에서도 많이 타고 내려와요. 11층, 10층 여기서도 제가 자주 타거든요. 거기서 타고 내려오면 6층에서 탄 사람이 4층에 꼭 내린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봐요, 눈으로. 그래서 1층에서 미치겠어. 같이 만나서 밥 먹으러 가요. 아, 그러니까요. 이따가 봐. 이러고 또 내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구태 정치구나. 근데 9층은 그런 거 없어요. 1층에서 9층 갔다 9층에서 1층 갔다 하거나 계단으로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간혹 이런 거 있죠. 9층에서 타신 분이 야 5층 구경 좀 할까? 이러면 여기로 오지. 그런 걸 저희가 또 봐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진짜 많은 꼴을 본다. 진짜 아이, 우리 이번 선거는 괴물 정권 탄생도 막아야 되겠지만 또 네. 새 시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새 그럼요. 시대의 문을 열어야 네. 되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가지고 한 표 한 표 어제 전 손 떨리는 거 했습니다. 혹시 실수할까? 우리 타카 아저씨 또 손 떨어가면서 손 떨어가면서 이게 실수하면 안 된다. 잘하신 이래가지고. 거죠? 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하신 거죠. 걱정돼가지고. 이 나라 젊은 분들한테 네. 나라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 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 그래요.